진짜 안보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6일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앞서 제기됐던 대로 김 후보자의 과거 SNS 발언과 대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청문회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부터 부적절한 표현을 깊이 반성한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고 야당은 비판적 추궁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현철 후보자는 이런 발언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박광자 씨 피격은 통과 이래 남한의 북방 한계선 고수가 철회되어야 한다. 하노이 회담 과정에서 제재 문제에 관련된 스냅백 조항을 논의했다는 자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 네, 뭐 그런 발언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네. 언급을 했었죠. 복수의 정부 소식통 얘기는 아니죠.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니까. 네. 예. 제가 전체는 아니고 그 오전 시간에 잠깐 봤는데 뭐 예상했던 이제 공격과 네. 방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그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주로 자유한국당 야당 의원 쪽에서 이제 문제 삼았던 이른바 SNS에서의 발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 백령도에 방문했던 걸 군복 입고 쇼한다라는 표현. 네. 그리고 또 추미애 의원을 가리켜서 뭐 좀비, 김종인 전 대표를 가리켜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하나같이 다 지금 여당 쪽 인사들이에요. 그렇네요. 여당 쪽 인사들을 가리켜서 좀 부적절한 표현을 한 걸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서서 네. 당신이 왜 그렇게 그 막말을 하고도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는 식의 굉장히 그래서 그 여당 의원들을 많이 아끼는구나.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따뜻한. 예. 근데 좀 요즘 하는 거니까 본인들은 더 하고 있죠. 네. 더 하고 있긴 한데. 네. 아무튼 참 이제 이런 어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 국무위원 특히 이제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 이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거듭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보면서 또 청문회에서 소신 없이 정부의 현 외교 정책에 동의한다고 또 후보자가 비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했었어야지 좋을까. 제가 그 심정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네. 심정을 헤아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이제 좀 학자로서의 소신, 네. 또 이제 청문회에서 또 해야 되는 발언, 또 이제 본인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한 대통령의 입장 이런 것들을 다 두루 고려해서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그 청문회 전략을 제가 보기엔 잘 짰던 것 중에 하나는 답변을 가능한 굉장히 짧게 하더라고요. 네. 중요하죠. 말이 길어지다 보면은 네. 괜히 또 꼬투리 잡히기 쉬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답변을 굉장히 단문식으로 짧게. 네. 그리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저 자세를 유지했는데 근데 뭐 김현철 후보자가 이런 입장을 얘기했다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이 그 청문회 통과 이제 청문회 의견서에 오케이라고 하는 사인을 줄 가능성은 전무한 거죠. 네. 일단 뭐 낙마시키기로 한 그 영순위가 바로 이제 김현철 후보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결과서가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근데 김현철 후보자가 어찌되었든 저랑 개인적인 인연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은 뭐냐면 그러니까 2004년 5년도에도 최근 한미 간에 있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 그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들이 굉장히 좀 반대가 심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김현철 후보자가 당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고 그래서 당시 통일부 장관이 정동영이었는데 지금 그 민주평화당
대표죠. 네. 예. 그 민평당 대표. 정동영 그 의원이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는데 그때 정동영 장관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효과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면서 어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 또 논리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 간에 지금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특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둘러싼 한미 간의 미묘한 갈등을 좀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 역할을 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을 한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아니, 언론에서 SNS랑 그런 자극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주로 보도가 돼가지고 이런 또 뒷배경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소식은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인데요. 네. 지난달 22일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괴한이 침입했었습니다. 괴한들의 배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괴한은 모두 10명으로 한국과 미국, 멕시코 국적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26일 스페인 고등법원에 따르면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괴한 중 멕시코 국적의 미국 거주자 에듀인 홍창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넘기기 위해 FBI와 접촉했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자유조선이라는 그런 반북한 단체에서 네. 이제 습격을 한 것이다. 이 개인의 단체가 습격을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스페인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FBI 그러니까 자유조선이 얼마 전에 이제 본인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다가 마드리드에 관한 팩트들을 게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FBI와 상호 비밀 유지 합의하고 막대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특정 정보를 공유했다며 해당 정보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 공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해요.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면은 미국의 그런 정보기관이 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건데, 그냥 일종의 음모론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참 모르겠어요. 미국 국무부에선 미국 정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자유조선에서 자기들과 이렇게 좀 일종의 공모했다는 거잖아요. 네. 공모자로 지목한 FBI, 미국 연방수사국이죠. 네. 여기에서는 NCND 확인도 부인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걸 확인도 부인도 안 할 때는 요거를 인정을 하는 그런가요? 이런 네. 측면이 좀 강하죠, 성격이. 네. 그래서 FBI가 사전부터 자유조선하고 공모를 한 건지 네. 아니면 사후에 발빠르게 자유조선 측에서 접촉을 시도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지금 이 자유조선에서 얘기하는 엄청난 그 막대한 가치가 있는 그런 정보들을 받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불분명하죠. 네. 예, 불분명하고 일단 스페인 정부는 상당히 지금 열받았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은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얘기거든요. 맞아요. 예,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네. 얘기예요. 특히 이제 이 국제적인 외교 관례에서 무슨 이렇게 테러 집단도 아니고, 그죠? 네. 테러 집단도 아니고 미국과 우방 동맹 관계에 있는, 그죠? 네. 스페인에 스페인. 미국의 그 수사당국, 미국의 이제 이런 권력기관이 개입된 이게 사전이든 사후든 그것이 개입된 형태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 이건 스페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모욕적인 일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스페인 정부가 미국에 굉장히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을 거로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북한이 이걸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카드를 손에 쥘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도대체 정확히 어떤 정보를 갖다가 넘긴 거냐, 그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도대체 이 막대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정보가 뭘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스페인 언론에서도 꽤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유력 매체인 엘 콤피덴시알도에서는 피습 배경과 관련해서 이번 사건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5일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고려할 때 괴한들이 김혁철 전 북한 스페인 대사, 그러니까 현재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죠. 네. 이제 그와 관련된 정보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더라고요. 홍교롭게도 이제 이게 하노이 회담 5일 전에 발생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김혁철 지금 대미정책 특별대표죠. 네. 네. 좀 입에 잘 안 붙는데 대미정책 특별대표 김혁철 대표가 대사로 근무했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정확히 어떤 정보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또 어떤 정보를 갖다 탈취해서 FBI를 비롯한 미국의 정보기관에 넘겼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여기에 이제 굉장히 좀 민감한 정보. 네. 그러니까 민감한 정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은 이런 어떤 작년 그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평양 당국에서 그 해외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기본적으로 뭐 협상 지침 이런 거 아니겠지만 그 싱가포르 회담 이후의 어떤 북미 관계에 대한 북한이 앞으로 대외적으로 홍보 또 이제 각국 이제 그 대사관에서 외교 활동을 할 때 일종의 이제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들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또 대부분 다 이제 해외에 있는 그 북한 대사관들은 스스로 알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데가 많아요. 네. 돈이 워낙 없으니까. 아이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던 것이 뭐 마약이라든지 위조지폐라든지 뭐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네. 이런 것들이 연루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이 과거부터 계속 의혹들이 제기됐었어요. 네. 이제 또 이제 그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외교관의 신분을 이용해서 면세품을 사가지고 네. 그걸 갖다 이제 다시 판매하는 뭐 이런 것들의 가능성들은 예전부터 쭉 제기가 되어 왔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 이런 정보가 담긴 부분들이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이러면 또 이게 또 미국이 이걸 또 이제 또 이렇게 하나의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 범죄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걸 또 시인하게 되는 이런 측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일단 들통이 난 상황이고 FBI하고 연루설까지 제기된 상황이어서 미국이 또 이걸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걸 쉽게 또 카드로 활용하기도 여의치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저희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예산 전용을 검토 중인데요. 이 중 경기 성남의 탱고 지휘 통제소와 전북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 경납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AP, 로이터 통신과 CNN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21쪽 분량의 국방 분야 건설 사업 목록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행정부는 의회 동의 없이 총 66억 달러의 예산을 전용해 장벽 건설에 쓸 수 있음. 다만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목록은 아직 검토 대상일 뿐으로 예산 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뭐 예산 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나 한국 국민들이 또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은 한국 돈이 이제 멕시코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데 쓰이게 되는 거냐 약간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글쎄요, 뭐 거기까지 가면 이건 완전히 뭐 막 가자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말하기 좀. 근데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그 미국 측 부담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거를 아껴가지고 한국한테 많은 돈을 받아서 그 전에 미국이 자기 부담으로 쓰던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줄여서 네. 그 줄어든 경비를 가지고 이런 어떤 이제 멕시코 이 국경 장벽을 세우는 비용으로 전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제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가능성. 근데 정말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게 27일 매일경제가 이런 내용을 보도했어요.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최근 주한미군 주둔 지휘 협정 회의에서 연합사의 전시 지휘소인 CP 탱고를 공동 사용 시설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잠정 합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공동 사용 시설로 전환하게 되면은 한국 정부가 일정 정도 뭐 운영 비용이라던가 보수 비용을 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맥락이 닿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방위 분담금,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전용 가능성은 계속 제기가 되어 왔던 문제이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조만간 그 올해치 방위 분담금의 이제 국회 비준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면 또 바로 내년도 네. 또 방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미국에 전용하는 게 이제 좀 이게 습관화되기 전에 이걸 좀 바로잡아야 돼요. 일단 뭐 네.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좀 국회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이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이 해달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앞뒤 따지지도 않고 다 해주는 게 아니다. 한국도 그런 어떤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네. 그런 법과 제도가 있고 동맹 관계도 그런 어떤 이제 법과 제도의 원칙에 부합하는 형태로 운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 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방위분담금을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 뭐냐 거수게 노릇해버리면 그럼 또 미국이 이제 내년도 또 후년도 방위분담금 협상하면서 자기들 자꾸 한국 부담을 늘리고 이제 늘어난 부담액을 전용해서 여기저기 자꾸 엉뚱하게 네. 쓰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국회에서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길 좀 바라는데 이것도 공허한 얘기가 될까요? 또 올해 상반기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또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좀 마음에 새겨둬야 할 말인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오픈한 지 한 2달 정도 됐나요? 뭐 그 정도 된 것 네. 같은데 또 정욱식의 하이파이브 외에 또 영어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올리랑 저랑 이제 영어 팟캐스트 진짜 안보 방송 이후에 계속 업로드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의 얼굴과 함께 뭐 원하시던 원치 않으셨던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또 청취자 여러분들 찾아가서 또 좋아요 또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